그럼 이 아프잖아요. 아프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두둑. 정말 피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되게 겁내하기도 하고 환자분들이 잘 모르는 질환인데 늦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예, 안녕하십니까. 비욘드를 구독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부산백병원 신경외과에서 척추를 전공하고 있는 평성화입니다. 오늘 목 디스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목 디스크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요.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사용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본격적으로 증가된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실까요? 예, 스마트폰입니다. 2010년부터 이제 2011년 정도는 한 78만 명 되는데 최근에 제가 한번 그 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료를 받으시면 병원에서 다 이렇게 청구하는 데인데 2021년도 가보니까 100만 명이 됐네요.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들은 한 100만 명 정도가 되고 또 한방에서 치료하는 분들 있잖아요. 한 10만 명. 척추는 옆모습을 보면 S자, 앞뒤의 모습을 보면 목과 허리는 차이가 납니다. 이 모형을 보면은 목에 7개 뼈가 있거든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게 이 물렁뼈입니다. 특이한 구조가 척수, 목의 머리부터 목까지 하는 척수라는 구조물이 있어서 허리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이 물렁뼈는 안에 말랑말랑한 부분과 바깥에 섬유들이 이렇게 탁 얼기설기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탄탄하게 이렇게 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뚫고 나오면 디스크가 파열이 됐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주간판 탈출증이 되는데 목 디스크라고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쓰게 됩니다. 이 목 디스크는 3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증상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 통증이 있습니다. 목 통증. 두 번째는 팔 반사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팔이 이렇게 쫙 뻗치는 증상이라고 하죠. 저림. 이거는 신경 뿌리 증상인데 이거는 목 디스크의 경고 증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비 저림이 오는데 이거는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장애가 남습니다. 이 3가지 증상을 꼭 본인이 알고 있으면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통증이 왜 일어나는가는 아까 말씀 말랑말랑한 이 수액이 터져 나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는 또 튀어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튀어나온 부분이 뿌리를 누르는 겁니다. 이 뿌리. 그러면 팔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고 세포막에서 염증세포가 나와서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터져서 아프고 눌러서 아프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얼룩말처럼 우리 몸에 피부 분질이 딱 나눠져 있어요. 육안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 가장 흔하게 우리가 5번, 6번, 5번, 6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목이 7개니까 5번, 6번이 이두근에서 엄지까지 오는 부위가 피부 분질이 되는 거죠. 방사통 이야기를 하면서 꼭 관련되는 게 연관통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머리띠가 아프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왜 생기느냐, 이게 디스크가 있는 분들한테 조영수를 해봤거든요. 2번, 3번은 목 뒤가 많이 아프더란 말이죠. 머리 뒤가. 6번, 7번은 날개뼈 있는 데하고 삼두근 쪽이 아픈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고 정해져 있습니다. 진단은 결국 방금 제가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린 이런 병력이나 증상, 신경학적 검사를 가지고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덧붙여 현재 가장 정밀한 검사인 MRI 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좋아집니까? 이 표현은 결국 증상이 좋아지고 MRI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2가지를 꼭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영어로 목이 서비칼이거든요. C자입니다. C자. 뒤에 2 그림은 이제 역시자, 일자목인데 이 정도 되면 정상인보다 통증을 한 20배 정도 사람에 따라서 호소합니다. MRI가 정확하게 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제일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척추 질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수술은 일부분입니다. 그만큼 척추 질환 대부분은 보존 치료도 좋아진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목 통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목 통증은 사실은 아주 좀 비전형적인 부분들입니다. 70% 정도 경험을 하는데 그러면 허리는 90% 정도 경험을 다 해요. 안 아픈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재발되고 반복되고 지속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번째 이제 팔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목 때문에 생기는 팔 방사통은 1000명 중에 한 3, 4명 정도 돼요. 근데 방사통 있는 사람은 15%가 옛날에 목을 다쳤던 사람, 그리고 허리가 아픈 사람, 허리 방사통이 있으니까 목 방사통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팔이 아픈 분들, 방사통이 있는 분들은 70%에서 90% 정도 호전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헌들을 종합해 보면 팔이 아픈 방사통이 있는 분들은 목으로 인해서 치료를 잘하면 한 몇 달 이내 호전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터진 분들은 흡수가 잘 되면 증상이
정말 좋아져요. 물론 젊은 사람들한테 한정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절로 좋아지느냐는 질병에 따라서 다 다르게 치료하지만 방사통도 자연적인 보존적인 치료를 잘하면 목 통증과는 다르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저절로 목 디스크가 좋아지느냐 치료를 꾸준히 잘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 디스크가 MRI상에서 없어지는가? 그런데 그 이유가 디스크가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좋아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젊은 분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도 이제 이런 치료가 있는 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젊은 분이에요. 여자 35세인데 우리 병원 직원이에요. 목 통증 3가지 항상 갑니다. 팔 방사통, 팔 저림 이렇게 왔거든요. MRI를 2012년도에 찍었습니다. 3번, 4번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죠.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있는데 본인이 한번 잘 해보겠대요. 그래서 물리치료도 하고 도수치료도 받고 약도 꾸준히 먹고 자세도 잘하고 했더니 3년 지나니까 좋아지더라. 아까 2년 정도 지나면 좋아진다 했잖아요. 치료.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아진다고 무조건 믿고 하면 될까? 확률적이거든요. 대부분은 좋아지지만 안 좋아져서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목은 허리와 다릅니다. 중추신경계가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터지면 조금 치명적이고 장애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총 4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2, 3개월 이상 통증이 심한 경우 치료를 잘 했는데도 본인이 느끼기에 통증 점수가 7.8점 이상 계속되면은 그거는 수술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꼬박 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안 되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가서 아파서 계속 꾸벅꾸벅 졸고 그리고 팔을 들고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참고 기다리는 거는 너무 재앙적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팔에 힘이 빠지고 마비가 오고 소변, 대변에 장애가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기능이 떨어지면 안 돌아온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척수병증. 일명 척추의 뇌졸중이다. 제가 되게 겁내하기도 하고 환자분들이 잘 모르는 질환인데 이거는 절반 이상 무조건 나빠집니다. 대부분이 한 10만 명 중에 1명 정도 아주 작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진료를 어떻게 하냐면 뇌졸중인 줄 알고 다니다가 늦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어떤 증상이 있느냐. 보행이 안 되고 비틀거리고 술 취한다. 멀쩡한 사람이. 그 다음에 글쓰기 젓가락질, 단추 잠그는 거, 지퍼 올리는 거, 휴대폰을 자꾸 떨어뜨리는 이런 분들. 중풍 같으면은 안면 마비도 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언어도 이상이 없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보시면 50세인데 젊으시잖아요. 보행이 힘들고 젓가락질, 단추 잠그는 일이 안 돼서 왔는데 찍어보니까 디스크도 있고 좁아져 있고 인대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좁아져 있는 부분.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돼만이 저절로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서 척추 건강 관리라고 외국에서 표현을 합니다. 올바른 자세, 올바른 운동, 올바른 생활 습관,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이제 식생활, 칼슘이나 이런 비타민 D를 잘 섭취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연구한 분이 있어요. 미국 뉴욕대에 교수님이 연구하셨는데 우리 목은 머리가 한 4에서 5kg 정도 되거든요. 허리는 전체 제가 한 70kg 좀 넘으니까 7, 80kg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죠. 근데 목은 5kg 정도 되는데 60도 정도 구부리면 60도 정도 목을 구부리면 우리가 일반 핸드폰 하잖아요. 그러면 30kg의 하중이 걸립니다. 핸드폰 하려면 이제 이렇게 바라고 막 이제 인터넷에 나오고 강의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 이론이 근거가 이겁니다. 여러 가지 자세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자세는 취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가 말하는 거북목. 정상적으로 이렇게 쓰지만 컴퓨터로 하면 안을 빨려 들어가잖아요. 저도 지금 자꾸 하니까 빨려 들어가는데 목에 근육과 인대 손상이 와서 탄력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증이 아까 말씀드렸죠. 20배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프잖아요. 아프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두둑. 정말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편한데 시원한데요. 그럼 나중에 나이 드시면 탈이 엄청 나는 겁니다. 관절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시중에 많이 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목을 망치는 운동, 목을 좋게 하는 운동. 우리가 많이 하는 동작이지만 정상인들은 해도 됩니다. 내가 정상인이라면. 근데 내가 목 디스크 환자다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걸 하게 되면 목에 더 디스크를 쪼우기 때문에 더 터지게 되는 거죠. 목 디스크라고 진단받은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 환자의 치료 목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의료진 좋은 사람 만나야 되겠죠. 좋은 의사, 정상적으로 치료하고 검증된 치료를 하는 의사들.
이런 분들을 만나야 되고 또 나와 통하는 의사가 있을 거예요. 무조건 좋은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만나보시고 통하는 의사를 찾아야 되고 환자는 중요한 거 척추 건강에 대한 자세, 습관, 생활 개선, 적절한 운동, 음식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요즘에 너무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법을 너무 찾아요. 제가 캠브리지에 갔을 때 한번 갔는데 보니까 소화계 다리라는 게 있습니다. 뉴턴이 만드는 다리인데 못을 하나도 안 사용하고 나무로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사용하거든요. 옛날에 했던 방법들이 그대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새로운 기술, 쉬운 거, 편한 걸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검증되고 표준화된 치료를 찾으셔야 돼요. 요약을 해볼게요. 저절로 좋아집니까? 목 디스크는 증상이 심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으면 좋아집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환자의 노력과 수고가 꼭 필요합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건 절대로 없어요. 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두려워서 통증, 치료될까 이러다가 놓치면 목은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래서 수술로 얻는 부분과 이런 부분에 대한 저울 추를 잘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힘들 거예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또 한 가지, 목 디스크라고 이야기하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 말에 너무 휩쓸리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카드라의 치료는 정말 금기입니다. 꼭 척추를 전공하는 의사들을 만나보시고 나한테 맞는 의사를 꼭 만나시고 또 한 가지 더 표준화되고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하는 거지 내만 할 수 있는 의사의 치료는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제가 제일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목 디스크는 완치라는 게 없습니다. 진단이 되면 이제부터는 관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케어해야 됩니다. 평생 갈립니다. 암튜브란 닉네임 분인데 목 디스크의 척 증상에 목이나 어깨 통증이 많은지 팔 저림이 많은지 교수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 통증이 제일 많아요. 70% 이상, 90%까지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방치가 되면 이제 방사통이 옵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뻗친다, 방사통이다, 저린다 이러면 꼭 진료를 보셔야 돼요. 동시에 오시는 분도 있고 주로 제일 많은 건 목 통증이 먼저 오겠죠. 그리고 방사통이 왔는데 괜찮겠지.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세나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관없는데 계속 내 할 일을 한단 말씀이죠. 그러면은 증상이 경고하다가 레드 플래그가 뜨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동시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증상이 나타나면 관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닉네임 영자신 어느 연세가 되시네요. 이런이신데 목 디스크 수술이 괜찮은가요? 정밀외과 무서워 수술 못.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수술할까에 대한 두려움 1번이 수술은 통증이고 수술하면은 원래대로 돌아올까? 그게 50% 이상 사람 다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되고 증상이 아까 말씀드린 이 증상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요즘에 이러는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건강하게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필요하다 이러면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의사를 만나서 내가 진짜 공감하는 이야기를 하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되면은 하시는 게 맞죠. 이제 그런 거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고 해야 되는데 안 함으로 인해 생기는 후유증은 있다. 그래서 이 저울을 잘 놓고 본인이 수술 안 하고 잘 유지할 자신이 계시면은 되지만 일상생활을 해야 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수술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산백병원과 비욘디가 계속 콜라보레이션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좋은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